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 법이지요. 하지만 외로움을 채우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후회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로운 순간에 위로가 될 거라 믿었던 사람이 들에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이기적인 사람. 75세 김영자 할머니는 몇 년 전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집은 이제 조용하고 휑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같이 먹던 식탁에는 혼자 앉게 되었고 밤이 되면 적막함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TV를 틀어놓아도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이정수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이정수 씨는 6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질 무렵 그는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를게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김영자 할머니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시장을 가고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김영자 할머니는 그를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수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돈이 조금 필요해서 그런데 잠깐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김영자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동안 받았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떠올리며 선뜻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돈을 빌릴 때마다 그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고 김영자 할머니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라는 말은 점점 희미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김영자 할머니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 이후에도 김영자 할머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의존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라는 여성이 매일 찾아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정말 힘들어요. 남편도 떠났고 자식들도 바빠서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시죠?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찾아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고 김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일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전화가 걸려오고 쉬고 싶은 날에도 억지로 대화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저 위로를 건넨다는 마음이었지만 어느새 김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자 할머니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쳐가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선을 긋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호의를 베풀다가 이용당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악용될 때는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관계는 소중하지만 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도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2.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 박명호 할아버지는 올해로 78세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활달한 성격 덕분에 친구도 많았고 은퇴한 후에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운동복을 챙겨 입고 동네 공원을 거닐었고 매주 일요일이면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식탁 맞은편 빈자리는 더없이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바둑을 두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정이 생겨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최석준 씨였습니다. 최석준 씨는 같은 연배의 친구였지만 대화 주제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명호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용없어. 노인네들이 뭘 하겠냐. 나이 들면 그냥 몸도 망가지고 사는 게 고생이지. 처음에는 박명호 할아버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최석준 씨의 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다 자기들 살기 바쁘지. 결국 우린 혼자야. 아픈 데가 많아지는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도 무섭다니까 TV 봐도 우울한 뉴스뿐이고 요즘 사는 게 재미없어. 이런 말을 매일 듣다 보니 박명호 할아버지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웃음을 짓던 그가 이제는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TV만 보거나 한숨만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도 귀찮아졌고 바둑 모임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침 식사를 거르고 그냥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방문한 딸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단정하던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고 집안 곳곳에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반겨주던 아버지가 아닌 지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예전 같지 않아요. 어디 아프세요? 딸의 걱정 어린 질문에 박명호 할아버지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니 정말로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박명호 할아버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전엔 뭐든 즐겁게 하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삶이 무기력해졌지? 그리고 그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여행, 친구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순간들,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이 주었던 따뜻함을 말입니다. 그 후 박명호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석준 씨와의 만남을 줄이고 대신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행을 함께 다니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조금씩 기분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서 그는 다시금 삶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을 듣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무기력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보다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남을 헐뜯고 뒷담화하는 사람. 김선희 씨는 몇 달 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 마음이 편안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렜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다정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미선 씨였습니다. 그녀는 유쾌하고 사교적이었으며 모임의 활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선 씨는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 씨 있잖아. 지난번에 한 말 들어보니까 참 이기적인 사람이더라니까. 그 집 아들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유학 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들렸지만 김선희 씨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분위기가 익숙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다음 타깃이 누구일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희 씨가 갑자기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미선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정희 씨 요즘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어. 지난번에도 모임에서 책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더라니까. 일부 사람들은 맞장구 쳤지만 김선희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윤정희 씨 이야기지만 다음번엔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험담을 하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 태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맞장구 치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뒷담화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자신도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김선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모임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뒷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언젠가 내 이야기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경계해야 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건강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장수연 씨는 이혼 후 혼자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차분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후배 한지훈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배,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재회는 반가웠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장소연 씨는 한지훈 씨가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 씨는 점점 더 자주 연락을 해왔고 별것 아닌 일에도 장수연 씨를 찾았습니다. 선배, 급하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이사하는데 같이 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선배로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탁이 잦아지고 사소한 일들까지 장수연 씨에게 의지하는 모습에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화를 받았지만 한지훈 씨는 1시간 넘게 자신의 고민을 늘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늦은 밤 갑작스러운 연락이 계속되었고 장수연 씨는 점점 자기 시간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장수연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된 걸까?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도 도움을 요청하는 후배에게 부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적당한 도움과 관심은 필요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장수연 씨는 한지훈 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내가 힘든 걸 이해하지만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행히 한지훈 씨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독립적인 태도를 갖추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도움과 관심은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기대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문혜경 씨는 평생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나도 같은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늘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친구 서정우 씨와의 관계는 그녀를 특히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엔 친한 친구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혜경 씨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인연이었지만 서정우 씨는 늘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문혜경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른 곳에서 모이면 어떨까? 근처에 새로 생긴 공원도 있고 분위기도 좋더라고. 하지만 서정우 씨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휴, 그런 걸 내가 뭘 알아. 우리가 늘 가던 곳이 편하지. 괜히 새로운 곳 갔다가 불편하면 어쩌려고.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그대로 넘어갔고 아무도 문혜경 씨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그녀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계획할 때도 서정우 씨는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버리고 나중에야 통보했습니다. 혜경아, 내가 다 정했으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 너는 계획 세우는 거 어려워하잖아. 처음엔 그녀도 내가 정말 결정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결정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정우 씨가 그녀의 의견을 무시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문혜경 씨는 서서히 자신이 위축되고 점점 자기 의견을 내는 것조차 꺼려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대화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혜경 씨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내 의견을 뒤로 미루고 남의 말만 따라야 하는 걸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왜 계속 이어가야 하지?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고, 서정우 씨가 무시하려 하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의견도 중요해. 이제부터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 처음에는 서정우 씨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문혜경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녀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해야 하며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 오히려 마음의 짐을 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편안하며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노후산책이었습니다.